네, 한 주간의 소식을 빠르게 알아보는 주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DSRB의 김진입니다. 네, 오늘은 셀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셀로라는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냈어요. 우리는 이더리움 L2로 갈 거고 오피스텍으로 갈 거고 DA로는 아이겐 레이어를 쓰겠다라는 식의 발표였어요. 네, 셀로는 여러분들 아시기로는 레이어 1 체인일 거고 DSRV에서도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던 레이어 1 체인인데요. 갑자기 얘네가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올라갈 거래요. 그리고 오피스텍을 쓸 거고 아이건 레이어라는 DA 를 쓰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L1 체인이었고요. 갑자기 L2로 가면서 오피스텍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주간 브리핑에서 아비트럼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옵티미즘도 그런 비슷한 이더리움 L2를 구현하는 코드 덩어리예요. 이 코드 덩어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 방식의 프로토콜을 이더리움 위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텍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피스텍을 통해서 셀로가 기존에 구현했던 기능들을 이더리움 위에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L2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L2로 동작한다는 거는 이제 합의는 이더리움에게 맡기고 트랜잭션의 처리 그리고 실행만 셀로라는 이름을 가진 오피스텍으로 만들어진 실행 레이어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뭐 가스비도 좀 줄어들고 하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DA라는 레이어가 또 있어요. 이건 왜 파생돼서 나오는 거냐면 오피스텍을 쓰려면 DA 레이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피스텍 자체가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고, 이 롤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용성이라고 하는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또 누가 줘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 책임져 줄 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레이어라고 해서 DA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건 레이어라고 하는 요즘 핫한 레이어를 써서 구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셀로 L1에서 셀로 생태계를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이더리움 L2로 가는데, 그 L2를 구현할 때는 옵티미즘이라는 기술 소프트웨어를 쓸 것이고, 이 옵티미즘이라는 것은 롤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롤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A 레이어가 필요하고, 이 DA 레이어는 굉장히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핫한 아이건 레이어를 선택을 했다 라는 식으로 뉴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L1으로 본인들의 생태계를 꾸려가던 셀로는 갑자기 왜 L2 기반으로 올라가게 됐을까요? 처음에 커뮤니티에서 L2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거버넌스 프로포저를 올렸는데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펀드에서 이것을 L2로 구현하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투자 혹은 그랜트 지원금이 전달되게 되죠. 이 회사에서 이제 계속 구현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들의 명분은 뭐냐면 우리가 굳이 레이어 1이라는 무거운 생태계를 끌고 가기보다 이 셀로의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모바일 퍼스트 그리고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굳이 우리만의 이 무거운 생태계를 끌고 가지 말고 조금 더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 L2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투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이 주장에 동의한다 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셀레스티아라는 DA를 쓰려고 하다가 지금 아이건 레이어라는 DA를 선택하게 되면서 기존의 셀레스티아 기반으로 개발을 하던 사람들에게 집행됐던 커뮤니티 펀드는 좀 아쉽게 소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포인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셀로라는 프로젝트가 약간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제3세계에 본인들의 비전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러 커뮤니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 변화가 뭐 어떻게 보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 혹은 요즘 핫한 흔히 말하는 메타,
따라서 뭐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나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웹3 씬의 문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프로젝트들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체인을 만들고 잘 안 되면 다른 체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어떤 메타 혹은 기회들이 생길 때 고집을 피워서 그런 기회들을 좀 놓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기존에 발행했던 토큰들의 홀더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답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L1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본받아야 하는 부분 혹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레이어 1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비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좀 그 당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커뮤니티를 계속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 커뮤니티가 분리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체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플레이북 혹은 좋은 예시를 하나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런 류의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씬에서 셀로뿐만 아니라 얘네가 L2로 올라갈 때 어떤 스택을 써서 어떤 DA를 써서 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기술적으로 뭐 롤업이 있고 얘네가 생태계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본인들의 비전을 펼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스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